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이번에 일본 가셔서 렌트하셔서 운전하시면서 여행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필요한 일본어랑 운전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차이점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렌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막연한 두려움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 차선이 저희랑 반대죠. 반대고 차를 보시면은 핸들이라든지 모든 게 다 반대로 달려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운전석의 오른쪽에 있다. 한국은 왼쪽에 있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방향 지시등, 와이퍼 조작하는 거 전부 다 반대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향 지시등을 켜려고 하는데 와이퍼를 켜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렌트카 국내 국제 면허증 지참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의 경우 한국하고 반대쪽인데 한국은 왼쪽에 운전석이 있었다 보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차선 왼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특히나 좌회전, 우회전 진입 시에 차선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승자가 인도 쪽으로 가야 된다. 동승자를 안전하게 모신다. 라는 생각으로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번은 도로가 좁은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큰 차를 빌리실 필요는 없고요. 박스카나 경차 같은 거 빌리셔서 다니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또 종류도 많고 잘 돼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하지만 상대편이 우리가 초보 운전이고 외국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렌트카를 하시면 이런 마크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초보자 마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하다가 뭐 헷갈리시거나 해도 상대편이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줄 거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고요. 여기 써 있는 말 간단히 읽어드리면 가이코쿠노 카타가 운텐 시테이마스. 외국이죠. 외국 쪽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는 제한 속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표지판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한국어 설정 들어가셔서 한국어를 지원하고요. 아니면 렌트카 빌리실 때 한국어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내비 찾으실 때 뭐 기본적으로 가실 곳 맵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다 이렇게 이원몰이면 이원몰의 맵 코드 몇 번 이런 게 있어서 맵 코드를 알고 가시면 검색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할 거고요. 혹은 전화번호 알고 가셔도 조금 더 내비 검색해서 목적지를 찾으시는데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렌트카 한국어 내비를 빌려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내비가 일본어로 돼 있으면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설정하지? 라고 하면서 한국말 설정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일본어로만 돼 있으니까 처음에. 그런 경우에 보통 대부분設定 설정 들어가서 겐고 언어 들어가시면 이제 쭉 목록 나오면서 거기 한국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정 언어設定 겐고 이렇게 가셔서 한국어 누르시면 한국말 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글맵도 잘 돼 있어서 구글맵 사용하셔도 아주 편리하게 내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전 운전 주의사항인데요. 특히 우회전, 좌회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우회전 하실 때도 보면은 이렇게 직진 신호에서도 우회전이 되고 그리고 우회전 신호도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회전 비보호다. 한국으로 따지면 좌회전이죠. 우회전 신호에서 우회전하지만 직진 신호에서도 다 우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차선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진이고 우회전 하실 경우는 요 튀어나온 곳에 기다리다가 반대편에서 직진 차가 없을 때 우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진 신호인데 우회전 안 하면 뒤에서 빵빵 할 수도 있어요. 왜 안 가나? 그리고 좌회전 할 때는 한국에서는 비보호로 이제 좌회전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이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일본에서는 무조건 직진 신호가 들어야지만 좌회전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우회전이죠. 그래서 좌회전할 때는 무조건 직진 신호에서만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좌회전할 때 우리는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있나 없나 주의하셔서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회전 좌회전만 잘 헷갈리시지 않으면 되고요. 교통 관련 표지판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보셨을 때 헷갈리실 건 없을 거예요. 그냥 국내랑 비슷하거나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아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찾자면 요 토말에 일시정지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바닥에도 써 있는데 요런 경우에는 요 정지선에서 3초간 정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렌트를 하셔서 여행을 다니실 때 많이 고민이 되시고 걱정이 되시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은 추샤조. 그리고 보통 이제 주차 되냐고 물어보시려면 추샤 데키마스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추샤가 주차고 여기서 추샤 주차, 조가 장. 추샤 데키마스까? 주차 됩니까? 데키마스까는 이거 해도 되나요? 이거 가능하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렌트카 사무실 같은 데 있는 주의사항 같은 거 제가 하나 찍어 왔던 건데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길이나 어딘가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내가 방문한 뭐 식당, 쇼핑몰, 혹은 유료 주차장 이렇게 이용해야 된다. 뭐 길에 어딘가에 그냥 잠깐 될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보시면은 길에 이런 유료 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글자가 빈자리가 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빈자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냥 만땅할 때 만자죠. 요거는 공간이나 뭐 하늘 이런 거 쓸 때 하는 뜻이고요. 하여튼 빈자리가 있다, 빈자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다 보면 그냥 딱 보여요. 아, 그럼 멀리서부터 아, 여기는 주차장 꽉 찼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주차장 입구나 이런 데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그러면 여기는 보면 휴지즈 종일 30분에 200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중요하죠. 최대 요금 9시에서 7시 사이다이 료킨 최대 요금은 700엔. 요 시간에는 이렇게 요런 간단한 것들을 알고 가셔야 이게 30분에 뭔지 종일인지 아니면 뭐 오전만인지 이런 거 아셔야 되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시면 안 되는데 주차하시면 안 되니까 주차 금지라는 말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차 계속 나왔었죠? 추샤 그리고 이게 금지, 킨시 주차 금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데는 주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몰이나 이런 데 방문하시면 기계 주차증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사용처에서 정산을 해야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쇼핑몰이든 들어가면 뭐 마트를 가셔도 마트 영수증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항상 뭔가 식사를 하시거나 뭐 방문지에서 목적을 하실 때 추샤 세이산 주차 정산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오네가 이시마스는 계속 나왔듯이 과거 편들에서 부탁드린다는 말이니까 추샤 세이산 오네가 이시마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까 주차 됩니까? 하는 말 한국말로 똑같잖아. 주차 됩니까는 주차 되냐라는 뜻도 되지만 이 주차권을 보여주면서 카운터에서 주차 되기마스까 하면 주차 이거 내가 차를 했으니까 주차 정상이 되냐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추샤 데키마스까 라고 하셔도 큰 무리 없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주차 정산을 받았어도 주차 이제 주차장에 다시 내려오시면 항상 거의 99% 이제 주차 정산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드 한번 넣어보시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차 정산기에 주차권 한번 다시 넣어봐서 주차 정산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ETC 카드라고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하이패스 같은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대여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대여를 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렌트카 다 0원이고요. 하이패스를 사용하시면 사용하신 요금만 나중에 반납하실 때 렌트카를 정산하시면 되니까 무조건 대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를 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들어갔는데 또 차선을 우연찮게 잘못 써서 이런 데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곳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ETC 카드를 대여해서 꽂아 놓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 렌트카 하고 ETC 카드 빌리실 때 큐슈나 뭐 이런 다 각각의 곳곳에서 거기에 맞는 그 외국인 그 ETC 요금 플랜이 있어요. 뭐 무제한이라든지 어디 어디 지역은 다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고속도로나 이런 일종의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ETC 카드는 꼭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 반납하실 때 기름을 채워서 넣어야 돼요. 처음에 빌릴 때 기름 만땅으로 줄 거고, 또 반납할 때 저희도 다 채워서 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채워가면은 렌트카 사무실에서 정산을 할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건 기름값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붙겠죠. 최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름 넣을 수 있는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붙은 가격에 반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기름을 넣으실 때 기름 종류를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게 레귤라 일반 우리가 하는 기름이고요. 하이오크라는 건 고급류를 넣어서 반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레귤라, 하이오크,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게 경유입니다. KU.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귀찮고 굳이 뭐 주유소 찾지 않고 반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름 넣을 때 다 채워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말씀하실 때는 이게 만이거든요. 만탄. 그냥 우리 만땅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한국에서도. 만땅. 만탄 오네가이시마스. 그러면 가득 채워주세요. 요게 뭐뭐 해달라는 부탁한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만탄 오네가이시마스. 간단히 이렇게 하면 주유소에서 직원이 가득 기름을 채워줄 거라고 알고 가시면 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는 셀프 주유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보시면 주유소에 간판에 이렇게 세루프라고 써 있으면 셀프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운전하는 거, 차선이 반대라는 거 외에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운전을 한 3일이든 4일이든 하다가 오시면 한국에 와서 전 항상 공항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또 반대로 헷갈리더라고요. 일본에서 했던 습관들이. 그래서 돌아오셔서 초반에 하루 이틀 정도는 운전하실 때 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